서울환경영화제를 감상해주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보신 마르쿠스 페터 감독의 다보스 포럼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 두 분을 모시고 세계 경제 포럼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에코 토크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자리에 해주신 그 두 분들은 인천대학교 총장님이신 조동성 교수님, 네. 그리고 환경재단 이사장님이신 최열 서울환경영화제 조직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에 앞서서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1971년에 그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슈박 교수님이 설립을 유럽 경영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에 설립을 했던 행사이고요. 그 다음에 1973년에 세계회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981년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고 있어서 다보스 포럼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각국의 정상, 장관, 국제기구의 수장들, 그리고 재계 및 금융계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모여서 세계 각종 현안과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보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구가 이제 워낙에 전 세계의 의사결정자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G7 회담이라든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영화를 보셨으면 많은 분들께서 이 세계경제포럼의 사명인 세계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이 사명을 어떻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셨을 텐데요. 이 다보스 포럼의 이런 노력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한번 다보스 포럼에 직접 가보셨고 또 워낙 이 분야에서 전문가시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참석기라든지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이라든지 좀 총체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오늘 소중한 걸음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해보셨던 총장님의 어떤 감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좀 어쩌면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간 게 2007년 그리고 2010년 2010년 그래서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네, 네. 최근에 다보스 포럼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2007년 10년 갔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아주 독특한 데거든요. 거기가 해발 1560m고 그 다보스라는 그 마을은 조그만 마을이에요.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는. 그리고 사실은 겨울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고 여름에만 좀 그 관광객들이 있는 네네. 그런 도시인데 결국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그 다보스의 이 컨퍼런스를 열면서 이게 세계적인 도시로 각광을 받은 곳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다보스는 아무도 몰랐던 도시고요. 다만 제가 조금 조사를 했더니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타신 토마스 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그 마의 산이라는 네. 책을 썼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 네. 마의 산 네. 저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죠. 예. 이 책에 보면 이건 사실인데요. 이 토마스 만이 그 부인이 결핵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마산에 그 결핵 요양원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유럽의 결핵 요양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여기에서 이제 그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으로서 가서 이제 이제 간호를 하면서 그때 소설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2년에 걸쳐서 써가지고 완성된 작품이 마의 산이고요. 이 마의 산의 그 소위 배경이 바로 이 다보스에 있는 요양원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그 다보스에 가게 돼서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책이 그 다보스 포럼에 대한 하나의 그 예언을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좀 거기 있어요.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한스 카스트로프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제 눈으로 덮인 산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라는 건 모든 것을 하얗게 덮는 우리의 이상향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희망, 꿈, 그리고 인류가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걸 이 소설에서 담고 있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야 이제 거기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도시로 내려왔다가 또 갔다가 이제 그런 장면이 좀 나오는데 이 맵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속세로 오죠. 그러니까 그 산을 벗어나서 근데 이게 독일 소설의 좀 그런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전인데 그렇게 꿈을 꾸다가 현실로 와가지고 그 꿈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속세로 돌아오는 그런 여운을 남기는 그런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보스 포럼이 정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모여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인류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보스의 그 주변의 산에 덮인 하얀 눈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이상향을 꿈꾸듯이. 근데 또 이분들이 또 현실에 그 회의를 끝내고 내려오는 다보스에서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또 그냥 속세 그냥 세상 살아가기 그쵸, 바쁘다 보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가 된 게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에서 보여주는 그 상징성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대로 이제 나타난 거 아닌가. 네. 즉 꿈을 추구하면서도 그 꿈이 현실에 와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 아마 이 책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하시니까 딱 감이 잡혀요. 그 어떻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어떻든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각 나라 아니면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돼서 집행되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을 논의는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간이 주도하는 포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간 데는 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든지 류환경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나 아니면 유엔이 주도하는 행사는 정부의 대표가 갈 때는 항상 비정부 기구 NGO라든지 기업이든지 이런 쪽이 가서 이쪽에서 하는 내용을 보고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항의도 하고 지지도 하는 이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액션이나 그러한 문제 제기를 긴장감 있게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포럼이고 행사지만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게 지금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딱 느껴지네요. 그 영화에서도 그 제니퍼 모건 예, 뭐 그분이 아주 얘기는 열심히 하면서도 그 현장에 있는 대통령이라든가 예. 또는 뭐 기업 CEO들에게 마지막에 절규를 하잖아요. 예, 행동을 옮기지 않는 데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토라는 표현 있잖아요. 예. NATO. 예. No action, talk only. 그게 이제 다보스 포럼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성 있는 문구인데 물론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예.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가랑비 옷 젖듯이 예, 예. 이제 생각이 드는 거니까 뭐 좀 시간을 두고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기를 기대할 수는 있겠죠. 네. 우리가 좀 너무 조급하게 거기 모인 분들에게 동의를 했으니까 내려가자마자 현실로 내려가자마자 행동을 옮겨라. 이게 또 지나치는 요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우리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중요한 이슈를 그 정확하게 이제 집어내는 거는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 전염병 그렇죠.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쪽에서 이제 전자 투표를 해가지고 그 세계 지도자들이 다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그 토론을 하고 합의해 나가는 부분이 이제 좀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그 그린피스 네. 사무총장이 네, 나와가지고 네.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때까지 세계적인 흐름은 하여튼 그 많이 생산하고 부를 많이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기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도 동의는 하지만 실질적인 이제 맞아요. 변화가 없는 부분 또 예를 들어서 몬산토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뭐 전 세계적으로 월남전 베트남전에서 고엽제로 그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뭐라 그러나 그 유전자 변형. 그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가서 설득하려고 그러지 그쵸.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기에 오는 분들 중에 정말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정치 지도자들 네. 대통령이라든가 뭐 총리라든가 또는 가끔 왕들도 많이 오고요. 네. 그런 그룹이 하나 있고 또 대기업의 CEO들이 많이 오고요. 그 외에는 뭐 종교, 문화, 예술, 과학 이런 분야인데 그분들은 되게 전문가로 오시니까 어떤 세계를 이끄는 의사결정자는 결국 정치하고 경제인데 요새는. 네. 근데 이 두 그룹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다 그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분들이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은 결국 그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니까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구나 기업의 CEO는 우리나라의 그 재벌 그룹의 총수처럼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재벌 총수가 하고 싶은 거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요. 옛날 우리 이병철,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런 대기업의 총수는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그분들이 대표하는 회사의 주주들이 뭘 원하느냐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문제, 특히 이제 환경, 뭐 이런 질병, 또 뭐 그 대량 학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고개는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거를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이 현실에 가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실 그런 능력은 없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의 한계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은 물론 그 나라와 기업에서 힘은 있지만 또 전체에서 차지하는 힘은 크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다보스 포럼이 그분들이 뭔가 조금 그 어떤 연대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영어로 표현해서 resolution, 예. 근데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뀐다면 우리 최율 총재님이나 이런 특히 환경 쪽에서 많은 고생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쪽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보스 포럼 가지고는 이게 한계고 예. 이게 이제 앞으로 변화가 돼야 지금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독과의 대화를 저희가 또 진행을 했었어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한테 이제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의사 결정권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딱히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어떤 기득권층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모임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가라고 여쭤봤을 때 감독님 말씀은 가서 자기가 직접 이제 2년 동안 촬영을 하면서 봤더니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여러 이제 그 부문들 맡으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창립자이신 그 슈바프 교수님 외에도 뭐 민간 부문 담당자, 뭐 4차 산업혁명 담당자 이런 거의 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이 행사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약간 악당 집합소 같은 느낌의 이런 편견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쉬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특정 집단 혹은 정재계의 이득만이 아니라 그런 세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의견이 있으신지 혹시 이제 10년 전에 가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요즘은 이제 이렇게 많은 걸 바뀌었구나 혹시 이런 감상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 경우 2007년은 그 2008년에 세계 경제가 이제 금융위기로 가기 네. 직전이었어요. 보통 이런 큰 위기가 생기기 직전은 그 태풍 속의 고요, 태풍이 오기 전에 그 고요함과 같은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 기억에 어떤 세계적인 이슈보다는 뭐 과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문화 이런 조금 소프트한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분위기도 이렇게 뭐 심각하다거나 그러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아주 재밌는 그런 토픽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2010년은 바로 2008년, 9년에 아주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2010년은 여유 부릴 그런 형편이 못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소프트한 주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구할 거냐.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문제도 그때는 이렇게 이 정도는 같이 아니겠죠. 심각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건 이 기후 변화 하나만 보면 저는 뭐 그 후엔 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점점 기후 변화가 차지하는 의제로서의 상대적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의 한 그렇죠. 축에서 볼 수 있고 아마 올 1월 달에 보통 1월 마지막 주에서니까 내년 1월달. 그러니까 올 1월에 있었던 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지 없었으니까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네. 이게 커다란 주제가 제일 큰 되면서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그 원인 중에 하나로서 그런 다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에 그 16살 된 그 그레타 툰베리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청소년 환경운동가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왔다는 거는 그만큼 변화가 저는 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돈만 계속 벌 생각만 하느냐 그걸 이제 비유를 그 집에 불이 났는데 예? 불이 났는데 그럼 불을 꺼야 되는데 당장 불을 끄는 그런 행동보다는 아직도 돈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있고요.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정치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예를 들어서 저가 좋아하는 그 배우 중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수상소감이 기후변화 얘기만 딱 하고 딱 끝났어요. 그 얘기를 제가 반기문 이제 사무총장님한테 말씀을 했더니 뭐라 하냐면은 뉴욕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다 스피치를 하는데 다 잔대요. 정상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디카프리오가 딱 나와서 딱 연설을 하니까 전부 다 눈이 뚝뚝 뜨는 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영화 배우든 뭐 축구 선수든 아니면 세계적인 석학이든 이런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이 나가서 주장을 할 때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그냥 관료적인 생각이라든지 일상적인 생각으로 하는 걸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좀 힘들다. 예. 그래서 다보스 포럼도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은 기업인 중에서 진짜 아주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이제 최근에 많이 가요. 우리나라 뭐 기업 총수들도 가는데 거기서 그걸 좀 보면은 훨씬 더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이제 다른 나라 선진국의 기업인들 못지않게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같은 것을 좀 저처럼 느낄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면은 기업인들이 좀 존경도 받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 여기서 그 다보스 포럼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제가 관찰한 거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음양의 개념을 설명하면 겉으로 들어가는 그 밝은 쪽에서의 컨퍼런스가 계속되고 있고요. 4일에 걸쳐서. 근데 거기 안 보이는 그 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아주 그 막강하고도 거대한 그런 미팅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건물의 안에서는 이런 게 일어나는데 건물 밖에 여러 가지 뭐 작은 텐트에서 시작해서 어떤 임시 조형물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반 참가자는 거기 안 가는 건데요. 여기는 되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 오는 대규모 기업들이 그 방을 하나씩 다 임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으로 수많은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들을 거기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통 한 2,000명에서 2,4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럼 예컨대 어떤 큰 대기업의 회장이 여러 나라의 대통령과 왕을 비롯한 수많은 분을 만나려면 10명을 만나려면 1년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가서 그 10명을 만나자고 미팅을 요청하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4일 동안에 1년 찾아다녀도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그 자리에서 10명의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안 보이는 그런 미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기업인들끼리도 만나고 사실은 이건 뭐 알려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보스 포럼도 사실은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이제 교수로 2003년까지 한 분이지만 또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기업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이게 그 세계 지식 포럼이라는 게 그러면 이 기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지속 가능성이 생깁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기업들이 기업이 돈을 내려면 어떻게 기업이 돈을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에게 그 돈을 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방을 제공해가지고 정말 1년 내내 찾아다니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보다 더 경제적으로 그런 그런 모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기업인들이 스스로 와서 그걸 그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스트래티직 파트너 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와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안 보이는 그 컨퍼런스의 뒤에서 그런 모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론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뭐 5초, 뭐 10초 만나서 하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30분이건 뭐 1시간이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그게 정말 큰 거고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스 슈왑은 당연히 그런 세계적인 이슈를 제시함으로써 큰 틀을 만들면서도 그린피스의 제니퍼 모건 그분이 그렇게 절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 답변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음과 양이 그렇죠. 바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분들이 더 관심을 못 가지잖아요. 그럼 다보스 포럼이
내리막길을 가고.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도 하나의 그 서스테이너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왜 그런 요구만 하느냐? 그럼 클라우스 슈왑도 교수고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 하나인데 답답하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당연하죠. 공감할 겁니다. 네. 그러나 그걸 그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아까 우리 최열 총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행동에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세계적인 화두 또 그게 어제와 오늘의 화두도 있지만 내일의 화두를 제시해서 그걸 통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이렇게 견인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효과만 해도 저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 대통령 전당대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클린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갔는데요. 내가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 전당대회에서 한 행사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제 미국의 한 그 홀에 한 10,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스피치도 하고 행사 다양하게 하는데 이틀 동안에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아주 재미있게 전 세계 다 알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이벤트를 잘하는 나라구나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도 제가 이렇게 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슈밥이라는 그 회장이 잘 이렇게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그것이 하나의 행동이나 좀 구속력 있는 선언, 예를 들어서 다보스 포럼이 이제 딱 끝나면은 그래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하게 논의되고 이런 부분은 합의가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조금 다 정리가 돼서 딱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거 다보스 포럼이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 포럼이지만 그 내용이 나오면은 훨씬 더 좀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부터 우리 총장님하고 문국현 대표님하고 또 얘기를 했지만은 세계 환경 포럼이 왜 없냐? 경제 포럼이 환경까지 다 포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해서 지금 환경 용량보다 훨씬 초과해서 나타난 현상 중에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 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는 아시아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예. 왜냐하면 원래 아시아가 노장 사상도 있고 불교 사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이게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완전히 서양의 교육을 받고 서양식의 시스템으로 가면서 우리가 더 경쟁 사회로 네, 맞습니다. 되고 도리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우리가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어떻든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좋은 전통과 또 서양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이런 걸 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세계 환경 포럼으로 좀 발전해서 하는데 그 포럼도 우리는 산에서 하지 않고 배에서 한다. 가장 환경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배를 정박을 시키고 거기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그 합의된 내용을 좀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하고 싶은데 네. 요번에 이제 한국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처리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진짜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확실히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좀 저력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포럼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게 이제 저 생각입니다. 그
그런 배 네. 크루즈선에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네. 다보스에서 하얀 눈으로 덮인 산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은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왜 경제 포럼과 같은 환경 포럼이 없느냐 이걸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그 환경 포럼이 그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같은 규모나 그런 그 어떤 그 힘으로 작동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이 다보스 포럼을 1년 동안 준비하기 위해서 800명이 동원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400명을 모여서 800명이 동원되는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분들이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일 큰 행사네요. 자 800명이 1년 동안 풀타임으로 근무하려면 1인당 1억 원씩 치면요. 10만면 8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보통 최소한도 인건비가 50% 차지하니까 1억 6천만 달러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1억 6천만 원이면 2천억 원입니다. 그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해야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포럼을 해서 그런 정치인과 경제인이 만나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경제인들이 그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환경 포럼에서도 그런 정도의 돈을 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스스로 큰 돈을 내고 모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어떤 모임이건 그게 환경이건 과학이건 저 예술이건 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현 사회에서는 그런 큰 돈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이 경제 포럼 이외의 다른 포럼이 그 다보스 포럼 같은 스케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적 기반이 필요하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세계적인 이제 기업 한 1,000기업 정도가 이제 매년 회비를 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회원 아주 일부고요. 그게 안 보이는 훨씬 큽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기후 환경 문제든지 이런 거는 모든 분야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게 두모 자르듯이 환경이 딱 이게 잘라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환경과 에코 그러니까 이콜로지와 이코노미 두 개의 바퀴로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지 그렇죠. 환경만 중심으로 가는 거는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경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개의 바퀴로 가는데 이때까지는 바퀴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너무 작아가지고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에 기후환경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두 개의 바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기업인들도 기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훨씬 더 옛날보다 달라졌다. 이제 그런 면에서 두 개의 바퀴, 환경과 경제의 두 개의 바퀴로 가는 그 시스템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네. 그건 기업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가 환경이 이 우리 시대가 그 환경의 변화가 그 기업을 비롯한 경제에 기업 활동 이상의 큰 경제적 가치를 플러스 쪽으로건 마이너스 쪽으로건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거를 하나의 그 이러한 컨퍼런스도 좋고 조직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이만큼의 그 부가가치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환경 때문에 이것을 결국 이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두 개의 바퀴가 커지도록 똑같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이거는 기업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나 뭐 정치 쪽이나 문화 예술 이런 쪽이 다 이제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도 이제 시청해주신 그 시청자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 지금 답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은데 환경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기업의 생각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을 방금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네네. 한다면 그 영화 제일 마지막 부분 거의 후반부에 툰베리 네. 그레타 네, 그레타. 그레타가 절규하는 표현 중에 이게 있어요. 소방수들이 모여서 물을 얘기 안 하고 있다. 아, 맞아요. 네? 불이 물이 나는데. 있어야 불을 끄는 건데 불만 얘기하고 물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저는 그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과 경제를 연결시키는 물이 뭐냐? 어떻게 해야 환경 문제를 경제 문제로 바꿔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부가가치, 부가가치 꼭 경제적 부가가치가 아니라 뭐 정신적 행복 부가가치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로 우리 손에 잡히는 결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물이란 말이죠. 저는 따라서 앞으로 환경재단도 그 성동격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방수가 물을 다뤄야 되듯이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적 기반을. 그게 그레타가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상 종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말씀하신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앞으로의 이제 다보스 포럼의 발걸음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영화 속에서 잠깐 힌트로 나왔던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제니퍼 모건이 이제 요청한 내용에도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완전히 투입되는 방식으로 세계가 굴러갈 수 있도록 다보스 포럼이 힘을 써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장 내년 1월부터 이 코로나 사태와 4차 산업혁명과 환경 문제 모든 것을 엮어서 어떻게 다보스 포럼이 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저희 또 내년에 이런 영화 있으면은 또 다시 모셔가지고 또 새로운 모습, 다보스 포럼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얘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전 이 말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예, 아까 제가 말씀한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는 환경 문제를 우리가 모두가 달려들어서 이 환경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들이 달려들어서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면 환경 이슈를 우리가 환경이 파괴됐으니까 제로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환경을 플러스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환경이 돈이 되는 환경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를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쪽으로 이 초점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환경운동 하면서요. 그래도 이제 캐치프레이즈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21세기 되면서 제가 만든 말 중에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온다. 또 하나는 환경은 21세기 환경은 제2의 반도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캐치프레이즈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제 내용을 채우는 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서울환경영화제는 7월 15일까지 홈페이지 디지털 상영관에서 계속되니까 또 다른 재미난 영화들 많이 있으니 많은 관람, 지속적으로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